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문법 영작 시간. 자, 오늘은 우리가 준동사의 명사용법, 형사용법을 배웠고, 오늘 이 시간은 부사정법, 부사구를 한번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동사 하는 역할이 문장에서 하는 역할은 바로 형용사 역할, 명사 역할, 그리고 지금 배울 부사 역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준동사가 뭡니까? 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준동사라고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죠. 이 부정사, 동명사, 분사는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명사 역할.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명사구, 주격 보호나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 그죠? 또는 문장의 주어가 되고 목적어도 되고. 그러니까 주어, 목적어 보호가 될 때 그 명사용법도 배웠고, 그 다음에 형용사구, 형용사용법은 한정용법과 서술용법이 있다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부사정법, 부사구를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부사라는 것이 바로 뭡니까? 수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식을 하기 때문에 그 부사 또는 부사가 없어도 나머지만으로도 문장은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식하기 때문에 문장 맨 앞, 맨 뒤 어디에든지 위치할 수 있고요. 자, 그걸 우리가 차례대로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단어 이상이 결합한 구. 그렇죠? 두 단어 이상이 결합한 것이 구죠. 문장에서 자,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또는 문장 전체를 수식할 때 이걸 우리 부사구라 하는 거죠. 동사나 형용사, 다른 부사 또는 문장 전체를 우리가 품사의 부사편에서 다 배운 것들이에요. 단지 부사는 한 단어고 부사구는 두 단어 이상이라는 것 차이뿐이죠. 자, 부사구는 문장의 형식과는 아무 관련이 없으므로 부사구를 뺀 나머지만으로도 문장은 성립된다. 그렇죠? 자, 계속해서 자, 부사구의 종류. 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준동사가 부사가 된다고 그랬죠. 준동사, 부정사. 자, 이제부터 이제 전치사다. 우리가 이제 전치사다면 명사, 대명사만 주로 봤는데 이제는 동명사도 나옵니다. 이제 부사구에서는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나 대명사나 동명사 온다고 그랬어요. 자, 그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분사구. 자, 분사구죠.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의 는 군데. 특히 부사정법으로 쓰일 때 우리는 그걸 분사구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분사구문이라는 건 이제 분사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사구인데 문장에서 형용사 역할이 아닌 부사 역할을 할 때. 아시겠죠? 자, 위치는 자, 부사나 부사구 또는 부사철. 자, 부사자 붙는 거는 문장에서 수식을 하기 때문에 위치는 제한이 없습니다. 문장 맨 앞에 올 수도 있고. 이렇게 문장 이렇게 맨 앞에 오고 그다음에 이제 주어 동사 절이 오겠죠? 또는 뭐예요? 문장 맨 뒤에 오거나. 콤마와 함께 문장 맨 뒤에 오거나. 때로는 가운데 올 수도 있습니다. 콤마 사이로 해서 가운데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위치는 아무데나 올 수 있습니다. 왜? 수식하는 거기 때문에. 없어도 나머지만으로 문장은 성립되니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부정사 이제 첫 번째 부정사의 부사정법을 하면 우리가 많이 문장에서 대하게 되죠. 자, 부정사가 만약 부사정법을 할 때 그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게 바로 목적입니다. 자, 목적이에요. 뭐하기 위해서? 부정사가 어떤 행위의 목적을 표현함으로써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인데 동사를 수식하니까 부사가 되죠. 뭐하기 위해서? 자, 표현 방법은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투 부정사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in order to 아예 목적을 제대로 나타내기 위해서 in order to 또는 so as to 이게 목적이거든요. 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in order나 so as를 빼고 그냥 투 부정사로 나타내기도 하고. 자, 부사구는 우리가 명사구를 명사절로 바꿀 수 있었고 형용사구도 형용사절로 바꿀 수 있었죠. 부사구도 부사절로 전환이 됩니다. 자, 목적일 때는 so that 그 다음에 in order that. 자, 주로 이제 so that을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자, 의미상의 요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있었겠죠. 의미상의 주어가 이제 문장의 주어가 되고 그 절의 주어가 되고 그 다음에 so that may 또는 so that can. 그 다음에 이제 동사 원형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자, so that may, so that can 많이 들어보셨죠? 뭐하기 위해서 목적이 나타내는 거죠. 자, 내 누이는 음악을 공부하러 이태리로 갔다. 음악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my sister went to Italy. 나머지 어떻게 여러분이 만들어 보십시오. 그렇죠? To study music. 이게 부사구란 얘기예요. 왜? 이 앞에서 이미 문장은 성립이 됐죠. 그죠? 자,
went가 동사고, 그러니까 이거 부사고단 말이야. 이것도 부사고란 얘기예요. 장소 부사고. 왜? 주어 동사만으로 이미 문장은 성립된 거예요. 완전 자동사기 때문에. 그럼 이것도 부사고, 이것도 부사고. 이건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부사고, 이거는 투 부정사의 부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 수식이에요. 자, 부정사. 아시겠죠? 목적 모막에서. 그럼 이걸 절로 바꿀 때 어떻게 해요? My sister went to Italy so that she. 그 다음에 시제가 과거니까 may의 과거 might study music, study classical music. 뭐 이런 식으로. 뭐 클래시컬은 빼도 되고요. 자, 이렇게 so that may 이렇게 절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이 절은 또 구로 이렇게 바꿀 수 있고, 부정사로. 자, 많은 학생들이 질문하기 위해서 손을 들었다. 손을 들다. 자, raise죠. 들다는 raise입니다. A lot of students, many students raise their hands to ask questions. 뭐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raise가 동사고, 그럼 hands라는 명사는 무슨 역할? 목적어죠. 그럼 여기서 이미 삼형식 끝난 거고, 그러니까 이거 부사정법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So that they could, might 대신에 could를 써도 되고요. ask question. 왜? 의미상의 주어가 누굽니까? ask의 의미상의 주어는 뭐예요? student 아닙니까? many student. 그러니까 they가 되는 거죠. 의미상의 주어가 이제 이 절의 주어가 되고, to ask는 본동사, 이제 이렇게 동사편이 되고, 이렇게 하면 이제 부사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녀는 우리들을 만나기 위해 여기로 왔다. 자, 여러분이 한번 영작 한번 해보십시오. 다시요. 자, 우리들을 만나기 위해 여기로 왔다. 자, 제가 좀 빨리 움직였는데, 자, 여러분이 한번 영작 한번 해보십시오. 자, 요걸 이용해서 영작을 한번 해보세요. 다 했습니까? 자, 그럼 맞춰보죠. She came here to see us. 그죠? She came here to see us. 그럼 여기서 완전자 동사가 됐고, 그럼 이게 here도 부사다 이 말이에요. 한 단어의 부사, 장소 부사. 이건 부사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절로 바꾸면 She came here so that she could see us.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나는 그녀가 지나갈 수 있도록 비켜섰다. 자, 비키다. Step aside. 자, 나는 비켜섰다. 뭐 하도록? 내가 지나가는 겁니까? 아니죠. 그녀가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지나가는 거의 의미상의 주어가 나예요? 아니에요. 다른 문장의 주어가 달라요. 다른 의미상의, 다른 그녀가, 즉 부정사가 와야 되는데 그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문장의 주어가 아니에요. 달라요. 그럼 다를 때는 표시를 해줘야죠. 어떻게?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바로 그게 부정사 앞에다 놓으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 나와요. because step aside. 문장의 주어와 다른 의미상의 주어 표시는 for 플러스 목적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지나가다 패스. 자, 이제 다 나왔어요. 자, 여러분이 영작 한번 해보십시오. 다 하셨어요? 자, I step aside for her to pass through. 그녀가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영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 for her가 무슨 역할? 이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는 얘기입니다. 문장의 주어가 다르니까 표시를 해줘야죠. 그럼 이거 절로 바꾸면 so that. 누가 의미상의 주어요? 나예요? 그녀예요? 그녀죠. 그러니까 she could pass through. 이게 이제 절로 바꿀 수 있는 거죠. 나는 첫 번째 고속버스를 타기 위해 일찍 일어났다. 자, 일찍 일어나다. I got up early. 또는 I 뭡니까? woke up early. 자, 여러분이 해보세요. in order to. in order to라고 써도 되고 so as to라고 써도 됩니다. I in order하고 so as를 지워도 되고. catch the first express bus. I got up early. in order to 또는 so as to 또는 그냥 to catch the first express bus. 아시겠죠? 그럼 이렇게 바로 절로 so that I could 또는 might catch. 이렇게 절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사절로. 자, 이제는 목적인데 부정의 목적. 뭐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뭐뭐 하기 위해서고 뭐하지 않기 위해서 하면 in order not. 이 in order는 안 써도 돼요. 그냥 not이 부정사 앞에 놓이면 됩니다. in order를 뺀다 하더라도 not이 부정사 앞에 놓이면 돼요. 그럼 절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의미상의 주어 그 다음에 조동사하고 분동사 사이에 not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뭐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이걸 더 줄여서 하면 last. 자, so that. 자, 다시 쓸 때는 last라는 접속사를 쓰고 그 다음에 should. 요게 아주 좀 어려운 문법인데 이 last를 쓰면 이것도 뭐뭐하지 않게 해서요. 그러니까 요 문장과 요 last should, 요 should 다음에 not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냥 last should예요. 그럼 뭐뭐하지 않게 해서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이 잘 알아두세요. 그냥 not to 부정사 뭐뭐하지 않게 해서 so that 주어 may 또는 cannot, last should 요 상관관계. 그는 시험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다. 자, 뭐뭐하지 않기 위해서요. 그건 he work hard. not, 그죠?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fail이라는 동사 씁니다. fail. 자, 요거 다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He worked hard in order not to, 또는 in order를 빼고 그냥 not to fail the test. fail the test 해도 되고 fail in the test 해도 되고 의미는 같습니다. fail the test 또는 fail in the test. 그럼 이걸 절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He worked hard so that he could not fail, 이렇게 나가는 거고 fail the test. 이걸 더 뭐예요? 줄이면 lest he should fail the test. lest should. 이게 다 같은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단문을 할 때는 이렇게 부정도 not to fail. 복문을 할 때는 so that cannot 또는 뭡니까? could not 이렇게 may not. lest should. 자, 이번에 두 번째로 우리가 결과를 보게 됩니다. 지금 목적을 본 거고, 자, 두 번째로 결과. 부정사 어떤 행위, 그러니까 본동사가 앞에 있죠. 이 본동사 어떤 행위의 결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뭐뭐해서 결과적으로 뭐뭐하다. 앞에가 뭐뭐에 대해서 결과로 뭐뭐하다. 어떠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결과를 나타내는데 표현상 특징은 바로 이 본동사가 주로 무의지 동사, 아무런 의지 없이 깨어나다라든지 성장하다, 어른이 되다 또는 살다, 이거는 의지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이제 무의지 동사와 함께 쓰이는 경우가 이런 결과 표현이 많아요. 또는 뭐예요? 부정사 앞에 only나 never나 but이나 이런 표현들이 올 때 이 부정사는 결과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뭐 했는데, 앞에서 뭐뭐 했는데 결과적으로 뭐뭐 했다, 뭐뭐 했을 뿐이다. never는 앞에 뭐뭐 했는데 결과적으로 뭐뭐 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런 표현, 결과를 나타내는 게 이런 표현들이에요. 이걸 부사절로도 바꿀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자, 부사절이 아니라 그냥 등위절로 바꾸는 거죠. 이때는 이제 부사절이 아니고 아예 이제 결과적으로 뭐뭐 했다 할 때는 and but 뭐 이런 거, 이런 접속사를 이용해서 하면은 이제 절이 됩니다. 그는 자라서 의사가 됐다. 자라서 grow up. 그러니까 결국 의사가 된 건 결과죠. 그러니까 뭐예요? He grew up. 그 다음에 나머지 어떻게 돼요? To be a doctor. He grew up to be a doctor. 자, 그럼 이때 to be a doctor는 목적이 아니라 결과다 이 말입니다. 자, 목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세요. 의사가 되기 위해서 어른이 됐다. 성장 자랐다? 말이 안 되죠. 자라서 결과적으로 의사가 됐다는 얘기가 되죠. 아시겠죠? 그럼 이걸 절로 바꾸면 He grew up and, 자, 등위접사 became a doctor. 이렇게 이제 등위절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자, 그는 장수하여 오래 살아서 그의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았다. 자, 산 거죠. 오래 산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돌아오는 걸 본 거죠. 그러니까 돌아오는 것을 보는 것이 결과가 되고 그걸 부정사로 처리하면 되겠죠. He lived long.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To see his son come back. To see. 그의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자, 오래 살아서 결과적으로 아들이 돌아오는 것까지 봤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결과. 그럼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로 접속사 and. He saw his son come back. 요렇게 이제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열심히 일했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자, 열심히 일했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He worked hard. 자, 이때 뭐하고 말할 때는 only to 또는 but to 요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뭐 했지만 단지 뭐뭐 했을 뿐이다 할 때 어떻게 해요? He worked very hard only to fail. 이렇게 only 뭐뭐 했지만 결과적으로 뭐뭐 했을 때. 자, only to fail. 아시겠죠? only to fail.
자, he worked hard, very hard, only to fail. 자, 그럼 뭐예요? 결과를 나타낼 때는 but 이렇게 나타낸다는 얘기죠. but he failed. 자, 그는 그의 조국을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였다. 결과죠. 자, never를 쓰는 겁니다. He left his native country. 그 다음에 never to return. 결과예요. 이게. 결과적으로 결코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단 말이죠. 다시 못 돌아오기 위해서 그의 조국을 떠났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죠. 목적으로 해석하면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결과로 해석해야죠. 자, 이렇게 이제 절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목적과 결과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부정사 부사용법은 이유나 어떤 판단의 근거를 나타낼 때 쓰죠. 뭐뭐 하다니, 주어가 뭐뭐 하다니, 또는 뭐뭐 하는 것을 보니, 또는 뭐뭐 하는 것을 보아,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유나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거죠. 자, 판단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가 있을 경우, 자, 판단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 이게 무슨 말입니까? must 또는 cannot, 뭐뭐임에 틀림없다, 이거죠? 이거 판단 아닙니까? 절대 뭐뭐일 리 없다, 판단이에요. must have plus be, 과거입니다. 이거 must 다음에 have plus be가 하면 이거는 과거예요. 전에 뭐뭐였음에 틀림없다, 판단, 추측 아닙니까? cannot have plus be, 전에 뭐뭐였을 리가 없다. 이런 조동사 표현 다음에 부정사가 올 때, 이거 근거를 이런 판단의 근거를 여기 부정사가 제시한다 이 말입니다. 뭐뭐하다니 뭐뭐일 리가 없다, 뭐뭐하다니 뭐뭐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이 부정사의 내용이 이 조동사의 판단이나 추측의 근거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마찬가지로 뭐뭐였을지도 모른다, 뭐뭐일지 모른다, 뭐뭐가 아닐지도 모른다, 뭐뭐였을지도 모른다, 뭐뭐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이 추측 아닙니까? 판단이나 추측, 요거예요. 판단이나 추측.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정사가 올 때, 자, 이걸 부사절로 전환할 때는 접속사는 자, as나 because나 that을 이용하고 주어 동사, 뭐뭐이기 때문에, 뭐뭐 하다니, 뭐뭐임에 틀림없다 할 때 그 부정사를 이렇게 접속사 이거와 함께 절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일을 하다니, 그는 신사일 리가 없다 했습니다. 그 사람은 신사가 아니다, 그런 일을 하다니. 자, 그럼 뭐예요? He cannot, 뭐뭐일 리 없다는 cannot be a gentleman, 이렇게 해요. 자, cannot be a gentleman, 판단이에요. 신사일 리가 없다, 결코 신사가 아니다. 왜 그런 판단을 했어요? 그런 뭐예요? 그런 일을 하다니, to do such a thing. 요 부정사가 요 뭐 앞에서 요 말한 요 내용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다니, 그는 신사가 아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이렇게 이유나 판단의 근거를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걸 절로 바꾸면 because, 그는 신사일 리가 없다, 왜냐하면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절로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죠. 같은 얘기입니다. 이거는. 자, 계속해서, 자, 그런 말을 하다니 그는 정말 영리한 사람이 틀림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He must be bright to say so. 뭐뭐임에 틀림없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런 말을 하다니, 자, 그는 참 영리한 사람이 틀림없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should란 조동사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he says so 이렇게 해도 됩니다. 조동사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자, 그 다음에 그런 걸 믿다니, 그녀는 얼마나 바보인가. 바보임에 틀림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예요? 감탄문을 이용해야 됩니다. What a fool, 바본, she is. 자, 이런 표현을 감탄문을 써도 되고, 아까 우리가 배웠던 must를 써도 되고, she must be foolish 이렇게 해도 되고요. What a fool she is. 자, 그런 걸 믿다니, 그녀는 얼마나 바보인가. 엄청난 바보다 이 말이죠. 이건 뭐예요? She is very foolish 이라는 뜻입니다. She is very foolish to believe such a thing. 아시겠죠? 자, what a fool she is나 she is very foolish 같은 얘기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절로 바꿀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계속해서 그것을 나에게 빌려주다니 당신은 정말 친절한 사람이다. 친절한 사람임에 틀림없다. 자, 어떻게 돼요? You are very kind. 또는 you must be very kind to lend it to me. 달리는 뭐예요? It is very kind of you to lend it to me. 자, 이렇게도 표현해도 되고. 자, 거짓말을 하다니 그녀는 정말 어리석구나. 거짓말을 하다니. 자, she is very stupid. She is stupid. 또는 she must be stupid to tell a lie. 자, 이걸 뭐 she is very stupid to tell a lie. 또는 must is 대는 must be라고 해도 되고요. 얼마든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말을 하다니 그녀는 뭡니까? 멍청한 게 틀림없다. 자, 이게 부사정법이에요. 지금 우리가 부사정법 배운 거예요. 앞에서 이미 이 형식은 성립되잖아요. 이 형용사로서 주격 보니까. 그럼 이건 어때요? 이투투형법으로 가조 진조 구문으로도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뭐예요? 사람의 성격이나 성질을 나타낼 땐 의미상해줘 of를 쓰는 거. It is very stupid of you. Stupid of her. 자, 거짓말하다니 참 그녀는 어리석다. 그럼 이때 부정사는 뭐예요? 부사정법이 아니라 이거는 주어이기 때문에 명사정법이 되는 거죠. 이때 to tell a lie는 이 문장에서 주어 역할이기 때문에 is은 가조고 이게 진주 아닙니까? 이때는 명사고고 위에처럼 쓰이면은 이거는 부사정법이 되는 거고 부사가 되고. 그러니까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역할이 다른 것뿐이에요. 해석은 똑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 지금 우리가 이유나 판단의 근거를 같이 한번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감정의 원인. 자,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나 형용사 또는 분사가 있을 때, 그 다음에 부정사 올 때. 자, 감정 동사죠. smile, 웃다. 자, 미소 짓다, 웃다, 뭡니까? 눈물을 훌쩍거리다, 울다, 후회하다. 이 다음에 부정사 올 때. 그럼 이거는 뭐 감정의 원인이 되는 거죠. 또는 형용사. happy, glad, sorry, sad. 그 다음에 이제 to 부정사 올 때, 뭐뭐 했기 때, 뭐뭐해서 슬프다. 그럼 이거 뭐 감정의 이 부정사 원인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기타, be surprised, be pleased. 이런 표현들. 우리가 많이 봤던 감정을 나타내는 그런 수동태 표현들. 이런 표현 다음에 부정사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접속사 다음에 절로 바꾸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보죠. 그는 아기를 보고 미소를 지었다. 아기를 보고 미소를 지게 되는 원인이 아기를 봐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he smiled. 어떻게 해요? To see the baby. 그 여기서 이미 이 형식은 끝난 거거든. 주어 동사만으로. 그러니까 이게 부사구죠. 근데 부사구 중에서도 웃다는 미소 짓다는 감정의 원인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걸 절로 바꾸면 she smiled as, when 또는 because 다 됩니다. he saw the baby. 자, 의미상의 주어가 주어가 되고 그 다음에 to see가 동사가 되고. 자, 구를 절로 바꿀 때는 의미상의 주어가 주어가 되고 준동사가 동사가 되는 거예요. 항상 의미상의 주어가 주어가 되고 준동사가 동사가 되는 겁니다. 자, 나는 당신의 안전함을 알고 무척 기뻤다. I'm very pleased. 그죠? I'm very glad. 알고 to know. 그러니까 I'm very glad to know your safety. 이거 아닙니까? 그럼 기쁘게 된 거의 원인이죠. 감정의 원인입니다. 기쁘다라는 감정의 원인이에요. 여기서 이미 이 형식이 이미 성립된 거 아닙니까? 이 글라드가 형용사니까 뭐예요? 주격보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이미 이 형식은 성립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부사구가 되는 거죠. 자, 부사절로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그들은 뉴스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자, they are shocked. 감정을 나타내는 수동태 표현이죠. they are shocked. 우선 그렇게 나오고 뉴스를 보고 to watch the news. they are shocked to watch the news. 이렇게 되는 겁니다. 충격받다라는 감정의 원인이 되는 거죠. watch the news. 됐죠? they were shocked to watch the news. they were shocked when they watched the news. watch the news. 자, 그의 실패 소식을 들어서 유감이다. 뭐예요? I'm sorry 또는 I regret, I'm sorry 이런 표현을 떼고 to hear 뭐 이렇게 나가면 되죠. I'm sorry to hear of his failure. to hear of his failure. 그가 실패했다는 소식을 들어서 유감이다. 이거죠. I'm sorry. 뭐뭐를 간접적으로 듣다 할 때 of를 쓰는 겁니다. hear of 뭐뭐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듣는 거예요. 자,
직접 그 사람한테 듣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다는 의미입니다. hear of 하면.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 이제 조건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부사정법의 네 가지 내용을 봤어요. 목적, 뭐뭐하기 위해서, 또는 결과적으로 뭐뭐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이유나 판단의 근거. 그 다음에 감정의 원인.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조건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만약 뭐만다면. 그럼 이게 조건을 나타낸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가정법을 동사편에서 가정법을 배웠는데 그 가정법 표현, 조동사 표현, 가정법 동사 표현이 있는 그 문장에 부정사가 있을 때. 자, 여기 문장 맨 앞에 오는 경우에 부정사가. 그 다음에 이제 주절에 가정법 주절 조동사, 주절의 조동사하고 동사가 뒤따라오는 겁니다. 가정법 주절 동사라는 게 뭐예요? would, should, could, might 다음에 동사 원형. 또는 가정법 과거 완료 때는 뭡니까? would, should, could, might 다음에 have 플러스 pp. 이런 동사 표현이 오는 문장에서 부정사가 쓰일 때. 또는 뭐 부정사가 그냥 맨 뒤에 오건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오건 뒤에 오건. 자, 부사절 전환 거는 조건이니까 if절로 하는 거죠. if 다음에 의미상의 주어가 주어가 되고, 자, 그 시제 맞게 요 가정법 요 시제 맞게 부정사를 뭡니까? 동사로, 가정법 동사로 바꿔줘야죠. 그 시제 맞게. 만약 그걸 보지 못한다면 너는 눈이 먼 것이다. 자, you would be blind. 자, 이건 이제 보세요. not to see that. 자, not to, 그것을 보지 못한다. 왜 이렇게 해석하냐면 would, 자, 과거가 아닌데도 would를 썼다는 것은 가정법 과거란 얘기죠. 만약 당신이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당신은 눈이 먼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니 그렇지 않은데 반대로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자, 부정사 표현인데 앞에 조동사가 있는데 이것이 일반적인 직설법의 동사 표현이 아니에요. 가정법에서 쓰이는 동사 표현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정사는 조건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 말이죠. 만약 다시 그 일을 한다면 처벌받게 될 것이다. You will be punished. 자, 그러면 뭐예요? To do it again. 그럼 이거 뭡니까? You will be punished. 너는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럼 이걸 목적으로 해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말이 안 되죠. 결과적으로 그 일을 하게 됐다? 그것도 말이 안 되죠. 판단의 이유, 감정의 원인이 다 안 되죠? 조건이다 말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예요? 가정법 현재 표현을 보면 되죠. You will be punished if you do it. 가정법 현재. 그러니까 if 직설법 동사로 쓰는 거죠. If you do it again. You will be punished if you do it again. 이걸 if절을 간단하게 투부정사로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 부사절이라고 하죠. 우리가 if절 조건 부사절이에요. 부사절입니다. 이것도 지금 부사구 부사절. 조건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구 부사절. 자, 그 다음에 만약 그것을 한다면 당신은 어리석은 것이다. 자, 어떻게 you should be, you might be, 또는 you would be foolish to do it. 자, 이렇게 부정사인데 앞에 조동사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조동사의 과거형. 그럼 이건 조건이에요. 보나마나. If you did it. 자, should를 써서 가정법 과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정법 과거니까 일반 동사의 과거형. 이게 쓰는 거죠. If you did it. 그럼 가정법 과거, 즉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할 때 쓴 거죠. 자, 아시겠습니까? 그러진 않겠지만 만약 당신이 그것을 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는 거. 자, 가정법 과거입니다. 이런 조동사를 여러분이 눈여겨봐야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목적이나 이런 여러 가지에서는 주절에 조동사가 별로 없었죠. 그러니까 조건인 경우에는 이렇게 조동사 함께 쓰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문장의 특징입니다. 만약 그를 본다면 웃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자, 뭐뭐하지 않을 수 없다. cannot but 동사 원형. 자, 이걸 이용하면 된다. 뭐뭐하지 않을 수 없다. cannot 또는 cannot help 다음에 동명사. 자, 이게 수거입니다. cannot help 다음에 동명사, 또 cannot but 다음에 동사 원형. 자, you cannot help laughing to look at him. 자, to look at him이 앞에 오든지 뒤에 오든지 상관없습니다. You can help laughing to look at him. 그러면 뭐예요? 콤마 이게 문장 맨 앞에 있을 때는 되게 목적 아니면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으로 해석하면 그를 보기 위해서 말이 안 되죠. 그럼 조건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문장 맨 앞에 이렇게 부정사 나올 때는 이거는 조건 아니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으로 해석이 안 되면 이건 조건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이걸 절로 바꾸면 if you look at him 이렇게 절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보해. 양보해. 이거는 뭐 자주 있는 문장 표현은 아닙니다. 거의 이런 표현은 자주 없는데 간혹 여러분이 이걸 보면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이거는 뭐야? 도 양보죠. 부사절이니까 접수사 do를 이용하면 되겠죠. 비록 내 실수를 인정하지만 양보의 부사절입니다. 당신을 다시 만나기 희망합니다. 뭐예요? To admit my fault, my mistake. 이게 to admit my error 또는 my mistake. I hope to see you again. 자, 그럼 콤마 앞에 있는데 이걸 목적으로 보면 됩니까? 안 되죠? 조건으로 봐요. 만약 내가 내 실수를 인정한다면 나는 당신을,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그럼 그때는 양보의 의미가 되는 거죠. 내 실수를 인정하다 하나하고 당신을 다시 만나기를 희망한다. 어떻게 연결해야 돼야 자연스럽냐 말이죠. 양보죠. 비록 내가 실수를 인정하지만 이렇게 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보면 양쪽을 보면 뭐로 연결하는 게 좋은지를 다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절로 하면 no admit my error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비록 우린 최선을 다했지만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자, to do our best 이거죠. to do our best. 자, we didn't achieve a goal. 자, 우리의 목표를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달성하지 못했다? 말이 안 되죠. 만약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가 달성하지 못한다. 말도 안 되죠. 비록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이렇게 해야 말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맥을 보면 양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절로 바꾸면 though we did our best, we didn't achieve our goal. 이렇게 though we did our best, we didn't achieve our goal. 자, 계속해서 자, 비록 그녀는 열심히 일하지만 여전히 가난하다. To work hard, she still are poor. 이거죠. 말이 이제 양보밖에는 해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절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죠. 비록 열심히 일하지만 여전히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사정법의 마지막으로 형용사나 부사 수식. 당연히 부사정법이니까. 자, 표현 방법은 뭡니까? 비동사, 동사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 오고 그 다음에 부정사 올 때. 또는 뭐 마찬가지예요. 형용사 부사 다음에 부정사 오면 이거는 뭡니까? 앞에는 형용사 부사를 수식하는 거죠. 대개는. 자, 투용법 있죠. 투용법에서 이제 투와 투 사이인 형용사나 부사가 오지 않습니까? 이건 부사로서 이제 투도 정도 부사로서 형용사나 부사 수식하고 요 부정사도 수식하고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지 못하다 이 말이죠. 그런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지 못하니까 so 그 다음에 they cannot, 그죠? 이런 표현 많이들 들어봤을 거예요. 투투용법. 자,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표현 방법들입니다. 자, 이 방은 일하기야 매우 쾌적하다. 일하기에 이게 뭐예요? 쾌적한을 꾸며주죠. 자, 그러니까 this room is very comfortable to 어떻게 해요? quite pleasant 또는 quite comfortable work in. 자, 형용사를 꾸며준다는 얘기죠. quite pleasant 또는 quite comfortable 뭐하기에? 그 안에서 일하기에. 그죠? 왜 in까지 꼭 들어가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자, 이걸 뭡니까? this room을 원래 맨 끝으로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해가 될 겁니다. 요 자리에 is를 놓고 자, 맨 뒤로 집어넣으면 in이 왜 들어가야 되는지 알겠죠? It is quite pleasant to work in this room. work this room이 아니라 work in this room. 왜? work가 자동사기 때문에 전치사 뭡니까? 자동사 다음에 또 명사 오면 안 되잖아요. 자, 이런 표현까지 전치사가 왜 들어가야 되는지까지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됩니다. 문법 문제 이런 게 잘 나와요. 그는 친절하게도 나에게 돈을 빌려줬다. 자, kind, so kind as to 또는 kind enough to 뭐뭐하게도 할 때 kind enough to lend. 자, enough to 부정사. enough가 부사로서 뒤에서 수식하죠. enough는 특이하게 뒤에서 수식합니다. 그 다음에 그
enough를 또 부정사 수식하죠. 빌려줄 만큼 충분히 친절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부사를 수식하니까 이거 부사정법이죠. enough가 kind를 꾸며주는 부사인데 또 그 부사를 부정사 꾸며주니까. 자, 이런 패턴들입니다. 그럼 이걸 절로 바꾸면 뭐예요? So kind. 자, as to 이렇게 또 같은 편이고 이것도 이제 enough나 so as to나 마찬가지고 이거는 so kind that he lent me some money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는 비행기를 살 정도로 부유하다. 자, 뭐 말 정도로? Rich enough 이겁니다. To buy. Rich enough to buy an airplane. 마찬가지예요. enough는 rich를 꾸며주고 to buy an airplane은 enough를 꾸며주고. 나는 너무 배가 고파서 더 이상 일할 수가 없다.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 to 투용법이 이용되죠. I'm too hungry. 어떻게 돼요? I'm too hungry to work anymore. 그럼 될 겁니다. 더 이상. 왜냐면 이 자체가 부정형이죠. 뭐뭐할 수 없다. 거기에 not anymore 하니까 더 이상 뭐뭐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되죠. 요 to 투용법일 때 요 뒤에 부정사는 부정형이 아니에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 거기다 부정형이 다음에 anymore 하면 더 이상 뭐뭐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해서 부정사의 부사정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을 많이 모아놓은 겁니다. 여러분이 기본적인 또 비본이지만 핵심적인 내용들이니까 그 문법 사항들을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